안녕하세요. 2025년 7월 30일 수요일입니다. 3분봉 7번 아이언 패턴 숙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좀 숙제를 영상을 건너뛰었고요. 어제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장 초반 시작 자체가 갭으로 조금 어제 종가보다 조금 높은 데서 시작을 했고, 네, 오늘도 양봉 마감했고요. 분봉의 기울기를 보면 어제부터 해서 네, 핑크색입니까? 오렌지색 네, 그룹 위에서 놀다가 네, 장막판에 조금 흘러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제랑 오늘 어제 종목은 못 봤으니까 어쩔 수 없고 네, 오늘도 위에서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럴 때 패턴 종목의 개수가 많아졌을런지 거래대금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보다는 패턴이 좀 잘 나온 그런 종목이 있었는지 그것에 중점을 두고 오늘 숙제 종목들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를 봤을 때 지금 순매수가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줄어들지도 않고요. 어쨌든 이 현상이 올리고 있는 건지 이 주가를 그 부분을 계속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코스피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개수는 비등비등한 느낌이 듭니다. 코스피는 네, 통합으로 봤을 때 거래대금은 약 한 18조 정도, 19조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통합으로 지금 이 0200은 통합 기준이 아니라서 통합으로 한 19조 정도 나왔고 코스닥이 한 7.7? 뭐 그 정도? 이것만 보고 제가 곱하기 1.5 하면 됩니다. 대체적으로. 네. 그러면 통합 거래 대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12에다가 1.5 하면 한 18.9 나오죠. 네. 그다음에 5에 1.5 하면 7.5인데 뭐 여기 2 있으니까 7.5에서 7.7 정도. 네. 그 정도 거래 대금이 나왔다. 뭐 그 정도로 보는 겁니다. 단순하게. 네. 보통 계산해 보니까 지금 한 1.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거래소의 거래 대금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일단 NXT 대체거래소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대체거래소가 초반에 어떤 그런 뭐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거래가 좀 된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콜하고 풋 보시면 수치들이 되게 많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콜에 대한 인기가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에서 또다시 순매수를 했고 지금 환율이 1,400원 가까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환전하면 지금 달러 그러니까는 미국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필라델피 반도체 얘네들 지금 1%대까지 지금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SOXL 이런 거 3배짜리들은 지금 이제 벌써 3%가 이제 됐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뭐 등등 해서 이거를 내가 지금 계좌에 원화만 넣어둔 상태에서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 원달러 매수 환율은 지금 지수로는 1.3 1391원이지만 아마 매수 환율은 1400원대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지금 사는 게 조금 불리하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을 사기가 좀 꺼려진다. 하는 거죠. 그럼 달러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기가 수월해지는 건가요? 반대로 물이 달러 쪽으로 흐르니까 그런 셈인가? 네, 그거 한번 고민해 봐야겠네요. 어쨌든 그런 것 같고요. 네, 토스 증권 창을 잠깐 띄워서 지금 해외에서 지금 나스닥 오르고 있고, 나스닥 오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올라서 환율이 지금 원화가 조금 불리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거래 대금은, 테슬라가 1등, 엔비디아가 2등, 그 다음에 요거는 S&P 500 지수, ETF가 3등, 그 다음에 AMD 반도체죠. 네. 그 다음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관련 종목. 근데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1.6% 정도 상승이네요. 팔란티어 1.6%. 얘네들 진짜 네, 엄청나게 잘 오르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는 뭐 악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쓰여 있긴 했습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빨간색이다. 오늘 미국은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뭐 있다 뭐 이런 거 있고요. 일단 이 정도 보고 오늘 검색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검색된 종목은 네. 거래대금이 아까 한 10 몇 조였죠? 12 더하기 6 하면 18조 정도. 네. 20조를 좀 넘기면 좋겠는데 네, 거래대금이 그렇게 많이 터지진 않은 것 같아서 종목이 오늘 좀 적었습니다. 18개 종목이고요. 한번 네, 보겠습니다. 어제 숙제를 건너뛴 바람에 1박 2일 질질했던 관심 종목들은 네, 오늘 뭐 확인하는 건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네. 자, 오늘 종목 바로 18개 가시고 5패턴 종목이 뭐가 나왔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3기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3기 에너지 솔루션. 왠지 네, 이름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을까요? 회사 이름이. 3기 EV 그쵸? 3기 EV 4월 달에 네, 회사 이름을 바꿨네요. 시총은 1327억 정도가 되고요. 회사 이름 자주 바꾸는 회사 거는 썩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요. 보자.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결정 7월 23일 오늘 건 아니에요. 7월 23일 채무 보증이 한번 있었고요. 채무자는 3기고 채권자는 DB증권과 신한캐피탈이고요. 계열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건가요? 채무에 대한 보증이니까 그죠?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네,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오늘 왜 상한가를 갔을까? 네. 2차전지 부품 테마가 있었고 오늘 아마 그 뉴스를 제가 오늘 시장을 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장중에. 네. 어쨌든 첫 번째 3기 에너지는 5패턴이 검색된 이후로는 없다. 상한가 찍고 빠지는 요 캔들에서 네, 3분 70억 이상이 검색되었을 뿐이고 3분 30억이 검색된 시점 이후로는 네, 상한선 패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장 초반부터 살폈다면 네, 뭐 질질 패턴 혹은 여기 오이평 S 패턴 정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제 숙제 지금 현재 제 숙제의 기준 3분 70억 이상 검색된 종목 그 시점에서부터 네, 5패턴을 살펴보는 입장에서 3기 에너지 솔루션즈는 5패턴은 없습니다. 오늘 자 이 종목은 5패턴이 없고요. 오늘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 네. LG 에너지 솔루션 기사 있었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 6조 LFP 배터리가 잭팟이다. 테슬라에 공급한다.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자, 이거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국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미국 LFP 배터리 시장. LFP 배터리가 우리나라보다는 중국이 좀 더 많이 팔고 있죠. 시장에서 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따내면서 반격에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오늘 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일시적 수요 둔화 돌파를 위해서 일찍이 미국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 배터리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는 등 민첩한 사업 전략이 빛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ESS 배터리 수주 현황입니다. ESS 배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규모 50기가와트. 여기 앞에 과거로 봤을 때 미국의 하나 큐셀, 미국의 테라젠 등등등 해서 50기가와트 규모가 3년 정도 해서 수주를 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총 5조 9,400억 한 6조 가까이 되네요. 네. 그래서 ESS 분야입니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자동차용 배터리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요거 한번 볼게요. 업계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테슬라에 ESS용 배터리를 공급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과 함께 ESS 사업도 벌이고 있다. 네. 테슬라랑 협력이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ESS다라는 거죠. 네.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도 하지만 ESS 사업도 한다. 즉 전기차에 들어가는 LF 배터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요거 때문에 3기 에너지 솔루션이 같이 영향을 받았을까요? 자, 그 부분은 오늘 특징 상한가 및 여기에서 좀 더 정리된 내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3기 에너지 솔루션은 2차 전지 및 전기차 테마 상승 속 상한가다. 네, 이 정도가 되어져 있네요. 그건 다시 말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이 기사의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작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미 오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검색된 두 번째 종목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은 차분하게 올라가면서 기준봉 만들어냈고요. 거래대금 몰렸고 거래대금만 놓고 봤을 때 이 부분 조정받는 거래대금에서 캔들 또한 조정을 받고 그리고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돌파를 해줍니다. 질질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고 데드크로스 패턴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2평 기울기가 살짝 기울었다가 이렇게 좀 완만해지는 요 길이가 좀 길긴 해요. 보통은 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좀 일찍 올라가는데 얘는 조금 더 시간을 좀 더 끌다가 돌파를 해줍니다. 그래서 뭐 22평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데드크로스 패턴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 네이처셀 개별적인 이슈겠죠. 제약회사니까요. 한번 볼까요? 특징주가 있을까요? 특징주 이야기는 없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네이처셀에 대한 정리는 있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퇴행성 관절염 줄기치료 세포제인 조인트 스텝이 8월 국내 품목 허가 여부 결정 기대감. 그리고 등의 급등. 등의 급등입니다. 여기 지금 코로나 폐렴 치료제는 옛날 이야기니까 지우도록 하고 조인트 스텝 있죠. 조인트 스텝. 미국 FDA로부터 첨단 재생 의료제 지정 모멘텀이 지속되었다라고 하고요. 자, 오늘은 이 조인트 스텝이 국내 품목 허가 여부 작년 10월, 원래 7월 좀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이때죠. 미국 FDA 그리고 거기를 뛰어넘고 다시 일봉으로 봤을 때 어찌되었건 큰 상승 한번 나오고 긴 시간 동안 조정 갔다가 살짝 넘기고 다시
또 조정 갔다가 또 거기를 넘기고 뭐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5패턴은 데드 크로스 패턴이었다. 다음은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오전에 검색이 되고 이쁘게 기준봉 만들어내고 거래대금 조정했는 부분을 먼저 봅니다. 조정되었는데 캔들도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네이처셀처럼 22평이 기울기가 우하향하면서 잠시 완만해지는 듯하고 올라가는 듯 했으나 문제는 우리가 이 기준 돌파 가격을 넘겨야 한다는 부분에 있는데 거기를 터치만 하고 자 이렇게 터치하면 꽤 길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질질이 패턴의 페이크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거래대금도 없고요. 그래서 하나마이크로는 5패턴이 없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내려온 모습이죠. 다음은 세아 메카닉스입니다. 세아 메카닉스는 검색된 이후에서는 없습니다. 재돌파가. 그 앞에 30억 기준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오이평 S 패턴처럼 보이긴 한데 앞에 차라리 여기 상한선 패턴이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색된 기준으로는 없다. 페이크 한번 주고 질질이 패턴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전기입니다. 오늘 삼성전기는 22평 터치 패턴처럼 상승해주는 이게 워낙에 시총이 11조 2천억짜리 종목이다 보니 약간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캔들의 사이즈가. 대형주들 가끔 이렇게 경우들이 좀 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삼성전기 22평 터치 패턴으로 매수를 했다라면 정규장 마감 시간 때까지 버티면 정규장 종가 때까지 보면 뭐 한 얼마 안 되겠지만 최고점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큰 상승이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는 오늘 왜 올랐을까? 삼성전자가 테슬라하고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라는 제목들이 지금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삼성전기는 최근 유리기판 쪽으로 잡혀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들어갔었죠. 오늘 근데 MLCC 해서 삼성전기랑 사막 콘덴서 또 뭐 좀 들어왔고 자 이게 특징주 9시 41분에 있네요. 여기서부터 삼성전기 주가가 장 초반 7% 넘게 오르고 있다. 요 타이밍 때였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공급 계약을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역할로 참여하게 된 거죠. A16, A16 파운드리 공급 계약이 삼성전기에도 호재가 될 거라는 증권가 전망. 그래서 삼성전자와 테슬라의 이 과거 이전 반도체인 A14, A15의 반도체 기판인 FCBGA를 공급했다. 누가? 삼성전기가. 그래서 A16에도 부품 공급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올랐다고 하네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미국 가 있지 않나요? 아닌가?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랑 커뮤니케이션을 가졌다 라는 기사와 함께 요 22평 터치 패턴으로 두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는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올라가진 않았고 5평 S 패턴처럼 올리다가 상한선을 나가줘야 하는데
상한선 나가주지 못하고 꺾여버렸죠. 그리고 그 꺾인 자리를 다시 재돌파를 하면서 상한선 밖으로 나간 자리. 네. 그렇게 본다라면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데드크로스 패턴에 이런 네, 페이크성 상승은 잘 없죠. 그래서 그럼 기준 가격을 어디로 놓을 거냐, 여기로 놓을 거냐, 여기로 놓을 거냐,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여기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22평 데드크로스 패턴 중에 잘 안 나오는, 보통 여기 걸려서 조금 더 올라가다가 또 빠져버리는데, 그 정도. 근데 등락률이 높지 않네요. 그래서 삼성 SDI는 패턴 종목으로 분류시키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검색되고 쭉쭉 올라갈 때, 이때 뭐 정말 이건 단타에 귀재들께서 하시는 따라붙기, 그쵸? 요런 어떤 감각과 센서가 잘 갖춰져 있으면 패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다음은 메커스입니다. 메커스는 전일 고가 위에서 우리가 요걸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일 고가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이미 이렇게 올라온 기울기가 있어서 이 기준봉이 맞기는 해요. 이게 기준봉 맞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위평 S 패턴, 아니 5위평을 벗어난 조정이 좀 깊게 들어왔죠. 그래서 상한선 패턴으로 하기에는 되게 짧은 결과가 연출되어졌습니다. 뭐 바로 들어가도 한 2%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 2%, 한 2, 3% 정도. 정말 제대로 따다닥 컴퓨터처럼 하면 뭐 한 3%, 2% 정도라서 이거는 숙제로 넣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또 일봉상으로 보면 높은 저항 구간, 오늘의 피봇 2차 저항선 가격대 정도가 또 놓여져 있고요. 이건 그래서 숙제 종목으로 좀 하긴 어렵다. 차라리 그 다음 돌파를 노리고 피봇 2차 저항선까지 매도 라인을 설정을 하고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근데 없었죠. 패턴 나오지 못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검색된 이후 당일 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조정받고 거의 컵 모양으로 돌파가 이루어지는 질질 패턴으로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피봇 2차 저항선도 뚫고 올라가는, 여기를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 여기가 맞을 것 같아요. 오후 1시 한 30분 정도 질질 패턴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왜 올라갔습니까? 있을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짜리인데 없죠? 특징 상한가도 아니고 급등 종목도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질질 패턴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크가 없습니다. 강하게 올라갔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다음은 기아 패턴이, 기아는 피봇 2차 장선 위에서 일봉상 이렇게 우상향을 좀 하려는 듯한 느낌. 그래서 질질 패턴이죠. 질질 패턴으로 올라는 가는데 거래대금이 터지고 여기가 터지고 터지면서 이것도 한 2% 정도 나왔네요. 그냥 참고만 하겠습니다. EV 첨단 소재는 기준봉 장 초반에 첫봉 끝. 삼성전자
우리 월요일 삼성전자였죠. 질질 패턴. 그리고 조금 빠졌다가 오늘 다시 이렇게 놓고 보면 뭐 우상향 했던 것 같은데 캔들 사이즈가 좀 많이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숙제로 넣지는 않을게요. 애프터 마켓에서 좀 많이 빠졌네요. 일단 7만전자 입성했고요. 네. 7만전자를 7만원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 7만전자 입성 3일차.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만전자 입성 3일차. 아직 음봉이나 뭐 이런 거 안 나와서 조정 캔들이 어느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대금 계속 붙었던 것 같고요. 아직 조정은 안 들어온 것 같고. 어쨌든 7만전자 입성 3일차입니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네, 캔들 사이즈가 굉장히 작죠. 갈치, 네, 뼈만 남은 거, 갈치 잔뼈 같은 그런 캔들들. 단타기가 조금 까다로운 캔들 아니겠습니까? 다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기준봉만, 네. 제일 고가 못 넘겼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 상한선 패턴 할까요? 제일 고가에서부터 뭐 피봇 2차 저항선 돌파하고 다시 올리는 뭐그 정도. 네, 참고만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26만 4천원. 네, 뭐 이건 거의 바코드죠. SK하이닉스가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최고점 30만원대를 돌파를 하고 나서 일단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아까 살펴봤고요. 네, 기사 때문인지 뾰족. 자, 이 대형주들 패턴 안 주는 대형주들 보면 차라리 이렇게 가죠. 근데 요 뾰족은 장 초반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물량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초반에 자동으로 매도가 걸려 있다든가 자동으로 매수가 걸려 있다라든가 해서 그런 것들이 서로 교차하면서 뭐 주고받거니 해서 장 초반에 뾰족 할 수는 있으나 그런 어떤 네, 예약된 어떤 그런 것들 꼭 다 예약된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떤 특정 시간이 지나면 거래가 없는 것들은 그냥 다 특징이기도 한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뾰족한 것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 같아요. 좀 차이가 있다라면 나중에 이제 이렇게 네, 바코드 또는 갈치 뼈 정도 잔가시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하지만 5패턴은 없었고요. 현대건설이 장 초반에 빼면서 자, 앞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빼면 올리고 뭐 하이닉스도 빼면 올리고 올리면 빼고 뭐 그렇게 갔는데 현대건설은 계속 내려서 행보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산 테스나는 엊그제 월요일 네,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죠. 삼성전자 그 테슬라하고 관련된 거 그 상한가를 갔던 종목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검색해서 익절만 하셨나? 어쨌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풍산입니다. 네, 첫봉에서 네, 날카로운 네, 침을 하나 형성하고 네, 계속 내려가 버렸습니다. 풍산은 오늘 뭐가 있을까요?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로 반등 기대감이 확산되었다. 이게 하나마이크론 이야기. 풍산에 웬 하나마이크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네, 갱신만 했습니다. 전일 외국인 대량 순매수 뭐 그 정도. 풍산은 지금 그게 있죠? 그 두 가지. 구리 가공 산업이랑 그다음에 방산이랑 두 개가 있어서 방산 쪽은 포탄 증설 네. 인데요.
근데 뭐 구리 가공 산업 쪽은 구리 가격 오르면 또 얘네들이 또 조금 수익성이 조금 안 좋아서 뭐 그 예전에 회사를 뭐 분할하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지금 풍산은 그렇습니다. 포탄 혹은 총알 그런 것들. 최근에 넷플릭스에 트리거라는 제목의 드라마, 한국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네, 10편짜리입니다. 드라마인데요. 이게 한국에서 총기가 마구 사용되는 것들을 가상하여 만든 드라마였는데 뭐 그닥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한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총기는 사용할 수 없는 나라이나 세상에서 가장 많은 총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다 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는데 풍산 포탄과 총알 보유량은 우리나라가 거의 상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잠깐 딴 이야기 좀 했고 오늘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네이처셀, 테드크로스 패턴, 삼성 전기, 22평 터치 패턴, 레인보우 로보틱스, 질질 패턴 정도 해서 세 종목 오늘 숙제 종목으로 빼겠습니다. 종합 시황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만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숙제는 마쳐야겠습니다. 해성 옵틱스라는 동전주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반도체, DXVX는 한미 약품? 한미제약? 하고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3기 에너지 솔루션즈는 2차 전지 아까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 그다음에 KR 모터스는 동전주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IA 동전주 넘어가고요. 네이처셀 아까 오늘 타이틀로 네이처셀 뺄 겁니다. 기대감입니다. 품목 허가 여부 기대감. 대덕전자 반도체고요. 그다음에 리튬 테마 상승 속에 고순도 염화 리튬 국산화 성공. 하이드로 리튬이 오늘 16.42% 상승했고요. 하나 마이크론 아까 검색된 종목입니다. 반도체. 얘가 인적 분할 결정을 철회했다. 네. 이렇게 회사 쪼개고 한다 그러면 다들 싫어하죠. 네. 나라 M&D는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이고요. 이게 전부 다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테슬라 그거인데요. 테슬라 자동차와 관계는 없습니다. 테슬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ESS 사업 그쪽이죠. 그리고 DYC는 현대자동차 회장이 미국과 미국 관세 협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 그거 관련된 국내 지금 이슈고요. 세아 메카닉스는 2차 전지 및 자동차 부품, 이지바이오가 영업이익 개선 전망, 글로벌 축산 공급망 재편 수혜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성우 2차 전지 자동차하고 삼성전기가 오늘 숙제 종목인데요. 삼성전자 테슬라 동맹에 대한 수혜 전망, 반도체, 유리기판 또는 뭐 기타 등등 반도체 제조 생산과 관련된 업체다. 마음 AI는 조금 오늘 전체적으로 주목받았던 기사나 테마 혹은 섹터랑은 조금 떨어진 종목 같아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챗봇 관련 마음 AI. 그다음에 리튬 포어스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이드로 리튬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는 개별 이슈인데요. 가상자산 신사업 기대감. 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회사인데 이름에 가상자산이 또 엮이네요. LNF는 2차 전지고요. 전진 바이오팜은 경영권 분쟁이라고 합니다.
모티브 링크는 아까 현대차 네, 관련이고요. 인투셀은 특허, 네, 특허 노이즈, 네, 특허 노이즈, 네, 특허가 아니고 특허 노이즈. 특허 노이즈는 특허와 관련된 잡음. 네, 현대공업은 현대자동차 관련 이슈고요. 3기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 관련. 유일에너테크가 2차 전지 및 전력 저장 장치 ESS. 네, 이쪽 테마, 리튬까지 싹 다 묶어서 급등주 종목으로 들어왔네요. 유일에너테크 한번 볼까요? 얼마나 올랐으면 급등 테마에 들어갔을까요? 네, 이게 급등이라고 하네요. 네,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되었느냐에 대한 얘는 특징 상한가 아니고요. 급등 종목으로 분류가 되었겠죠. 유일에너테크라는 종목에 특징주 기사가 붙었을까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온 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인포스탁에서 분류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대금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올라온 거 얼마나 올랐을까? 1%에서부터 18%까지 급등 맞네요. 네. 캔들 3개에 18% 올랐으면 급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적은 거래대금으로. 시총 600억짜리입니다. 딱 관심 가질 제 기준으로는 관심 가질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네. 특징 상한가 및 급등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내일 1박 2일 네이처셀 1박 2일 네. 삼성전기 14% 네이처셀 오늘 그냥 갱신인데 이거는 네. 그 다음에 레인보우는 3기도 아니고 아나마이크론 전체적으로 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많이 검색이 됐네요. 메커스 1박 2일 질질 한번 볼까요? 네.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그거 넘기면 여기까지 몇 퍼센트? 10%, 11% 정도. 메커스를 내일 1박 2일 네, 질질이로 한번 보고요. 기아나 EV 이런 거 삼성전자 현대차 갖고 다 대형주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그렇고 현대건설 두산테스나도 내려갔고 풍산 내려갔고 이렇게 해서 숙제 종목 세 종목에 내일 관심 종목으로 메커스 엊그제 월요일 숙제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면 안 하는 겁니다. 된다가 아니라 그냥 제가 그냥 제 마음대로 27,000원을 돌파하면 돌파 이후에 패턴이 만들어지고 거래대금 들어오고 해서 패턴이 만들어져서 돌파 상승이 나오면 1박 2일 질질 패턴이 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될까 안 될까를 보기 위해서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네이처셀, 삼성전기,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숙제 종목 선택하고 오늘 숙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 다음 주 계속 더위는 한 8월 한 둘째 주 정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태풍도 그 사이에 우리나라를 오는 태풍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지성 호우 정도 있을 것 같고요. 더위 피해 계속 없으시길 바라고 휴가 예정이시거나 휴가 중이신 분들 아주 즐겁고 무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숙제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